여보, 우리 차 바꿀 때 됐지 않아?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결혼 40년 동안 타던 15년 된 국산차가 요즘 들어 자꾸 말썽을 부렸거든요. 그래요.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나오겠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동네에 새로 생긴 고급 수입차 매장을 찾았어요. 화려한 유리 건물에 반짝이는 외제차들이 늘어서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편한 면바지에 남편이 사준 20년 된 가디건을 입고 있었어요. 남편도 낡은 점퍼 차림이었고요. 우리 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거든요.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직원이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투부터 싸늘했어요. 마치 왜 여기 왔냐는 듯한. 차 좀 보러 왔는데요. 여직원은 코웃음을 치며 동료 남자 직원을 쳐다봤어요. 민수야, 손님이시래. 헤어젤을 잔뜩 바르고 명품 시계를 찬 모습이었죠. 어르신들, 여기는 고급 수입차 매장인데요. 가격대가 좀. 혹시 전단지 보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차를 사려고 왔어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른 직원들을 쳐다보며 킥킥 웃었어요. 할머니, 여기 제일 싼 차도 8천만 원이에요. 구경만 하시려면 다른 분들한테 방해되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60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돈 있어요. 차 좀 보여주세요. 남편이 조금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민수라는 직원이 팔짱을 끼며 비웃었어요. 아, 네네. 그럼 저기 제일 구석에 전시차 있으니까 사진이나 찍고 가세요. 대신 손 대지는 마시고요. 지문 닫기 힘드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여직원이 낄낄대며 웃었어요. 완전 웃겨. 저 어르신들 옷 좀 봐. 우리 매장 청소하시는 분들도 저것보단 잘 입으시던데? 쉿, 듣겠어.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거지같이 입고 벤츠 매장에 온 게 웃기지 않아요? 제 옆에 서 있던 남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여보, 그냥 가요. 제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때 매장 안쪽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어요. 명찰을 보니 영업팀장 강민호라고 적혀 있었죠. 뭐야, 시끄럽게. 아, 어르신들. 팀장이 우리를 보더니 헛기침을 했어요. 죄송한데요. 저희 매장이 요즘 손님이 많아서요. 구경만 하시는 분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만 응대하는 방침이거든요. 우리 살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팀장은 콧방귀만 뀌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차들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8천에서 2억까지 해요. 그 돈 현금으로 들고 계세요? 아니면 통장 잔고 증명이라도 가져오셨어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소리인가 싶었죠. 당신들,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요? 남편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팀장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무시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어르신들 같은 분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만지고 사진 찍고 가시면 저희가 나중에 진짜 고객한테 팔 때 문제가 되거든요. 이봐요. 우리 진짜 고객이에요. 당장 차 보여주시오. 남편이 화를 내자 민수라는 직원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 혈압 오르시겠다. 그냥 가세요. 여기 어르신들 올 때가 아니에요. 저기 국산차 매장 가시면 친절하게 해줄 거예요.
너 이 자식이. 남편이 욱하고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제가 얼른 말렸어요. 여보, 됐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화내봤자 우리만 손해예요. 가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매장을 나왔어요. 뒤에서 직원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죠. 완전 웃겨 죽겠네. 거지가 벤츠를 사? 사진 찍었어?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올려야지. 매장 문을 나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가 옷차림 하나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여보. 괜찮소? 내가 참을게.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40년 전을 떠올렸어요. 우리 부부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었어요. 남편은 막노동으로, 저는 공장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여보, 우리 평생 이렇게만 살 수는 없잖소?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말하며 전 재산 500만 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남들이 기피하는 재개발 지역의 낡은 건물을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 동네가 10년 후면 완전히 바뀔 거요. 남편의 예측은 정확했어요.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사고 재개발이 되면 팔고 그 돈으로 더 큰 건물을 사는 과정을 반복했죠. 그렇게 40년. 이제 우리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동산 자산가가 되어 있었어요. 30개가 넘는 빌딩과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남들처럼 명품을 두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살았죠. 여보, 그 매장 말이야.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 건물이 우리 건물 아니었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맞아요. 그 고급 수입차 매장이 입점해 있는 빌딩은 작년에 우리가 인수한 센트럴타워였어요. 맞아요. 센트럴타워 3층이었어요.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파일을 꺼내왔어요. 센트럴타워 임대 계약서 처리였죠. 프리미엄 모터스. 여기네. 남편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월 임대료 3천만 원에 5년 계약. 보증금 3억. 여보, 이거 좀 봐요. 남편이 계약서 특약 사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임차인은 건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고객 응대 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3회 이상 위반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우리가 빌딩을 인수할 때 특별히 넣은 조항이었어요. 좋은 건물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오늘 일이 몇 번째일까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한 번이요. 하지만 우리한테 한 건 좀 심했소.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부장? 나요. 센트럴타워 3층 프리미엄 모터스 있죠? 그쪽 최근에 민원이나 문제 없었소? 잠시 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요? 3건이나? 노인 고객 차별이 2건, 옷차림으로 무시한 게 1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알겠소. 내일 아침 일찍 그쪽 본사 대표한테 연락하시오. 그리고 계약서 위반 사항 정리해서 내 메일로 보내주고. 전화를 끄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 혼자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벌써 3건이나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그럼 오늘 일로 4번째네요. 그렇죠.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오. 남편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여보, 우리가 복수하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복수가 아니오.
정당한 계약 좋지요. 저 사람들은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소. 다른 선량한 고객들한테도 그랬다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건물주로서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거였죠. 그리고 남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 젊은 친구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오늘 당한 모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거지 같은 옷차림 청소하시는 분들도 저것보단 잘 입는다는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일이면 저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남편과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남편은 양복을, 저는 깔끔한 정장을 입었죠. 김 부장이 10시에 프리미엄 모터스 본사 대표를 만난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매장에 가봐요. 우리는 다시 센트럴 타워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1층 관리 사무실부터 들렀죠. 사장님, 어쩐 일이세요? 건물 관리소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우리가 건물주라는 걸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죠. 3층 프리미엄 모터스, 어제 무슨 일 없었소? 아, 그게. 사실 어제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관리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는 어제 우리가 매장에서 당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거 좀 봐요, 여보. 저는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가 나간 후 직원들이 손뼉을 치며 웃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거든요. 이 영상 저장해 두시오. 네, 사장님. 그리고 이거 관리소장이 파일을 하나 더 꺼냈어요. 지난 3개월간 프리미엄 모터스에 대한 민원 기록입니다. 총 사건인데 모두 직원들의 고압적인 태도와 고객 차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좋소. 이것도 정리해서 본사에 보낼 자료에 포함시키시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프리미엄 모터스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그 여직원이 우리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제 그 어르신들 또 오셨네요? 어제 그 민수라는 직원이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말했잖아요. 여기 구경하러 오시는 곳 아니라고요.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건물 관리 점검차 왔소. 네, 건물 관리요? 직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어제 그 팀장이 나왔어요.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오셨네? 어제 가라고 했잖아요. 계속 이러시면 불법 침입으로. 불법 침입?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내 건물에 내가 들어오는데 그게 불법 침입이요? 네. 당신 건물? 팀장이 황당하다는 듯 웃었어요. 할아버지, 허언증이 있으세요? 여기 센트럴 타워가 얼마짜리 건물인데 당신 건물이래요. 강민호 팀장님. 남편이 팀장의 명찰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계약서에 제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소? 계약서요? 거기 건물주가. 이 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그 설마가 맞소? 남편이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팀장에게 건넸어요. 센트럴 부동산 개발 대표이사 이성호. 명함을 본 팀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죠? 남편이 차갑게 물었어요. 거지 같은 옷차림으로 벤츠 매장에 왔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저것보단 잘 입는다. 이렇게 말했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뵙고.
팀장이 허리를 숙이려는 순간 남편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사과는 필요 없소. 당신네 본사 대표가 곧 올 겁니다. 본사 대표님이요? 그렇소. 10시에 이 건물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남편이 시계를 봤어요. 9시 50분. 10분 후에 보자고 전하시오. 아, 그리고 당신네 매장 전 직원이 참석하도록. 전 직원이요? 그럼 매장 문을 닫아야 하는데. 닫으시오. 오늘은 영업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남편의 말에 팀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이미 김 부장이 와서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었죠. 사장님, 본사 대표가 방금 건물 주차장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수고했소.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헐레벌떡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프리미엄 모터스 본사 대표 박재현이었죠. 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박 대표가 들어오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앉으시오.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죠. 먼저 어제 저희 부부가 당신네 매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시오?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제 잘못입니다. 듣기만 하셨소? 그럼 직접 보시죠. 김 부장이 노트북을 켜서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어제 우리가 겪은 모욕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재생됐죠. 거지 같은 옷차림. 청소하는 분들도 저것보단 잘 입어. 구경만 하시는 분들은 나가주세요. 영상을 보던 박 대표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은 겁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 부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지난 3개월간 총 사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객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응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이나요? 네. 그중 한 분은 70대 독거노인이셨는데 자녀가 효도 선물로 차를 사드리려고 매장을 방문했다가 모욕을 당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박 대표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이 사장님, 박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서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건 문제가 아니요. 계약서를 보시오. 김 부장이 계약서를 박 대표 앞에 펼쳤어요. 특약 제어조. 건물 품격 훼손 및 고객 차별 행위 3회 이상 시 즉각 계약 해지 가능. 이미 4번째입니다. 계약 해지라니요. 그건 너무하다고요? 이번에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어제 당한 모욕이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박 대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민호 팀장을 비롯한 매장 직원 전원이 들어왔어요. 모두 7명이었죠. 네, 대표님. 강 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박 대표를 불렀어요. 박 대표가 벌떡 일어서더니 팀장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아,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당장 이 사장님께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강 팀장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뒤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어제 그 민수라는 직원만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야, 너는 왜 안 무릎 꿇어? 박 대표가 소리쳤지만 민수는 삐딱하게 대꾸했어요. 대표님, 근데 이거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입고 오시면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박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사람을 옷으로 평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상식? 내 상식이 그거냐? 박 대표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민수를 똑바로 봤어요. 넌 오늘부로 해고다. 네, 해고요? 대표님, 제가 뭘 잘못.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당장 경비 불러서 쫓아낼 거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죠.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늦었어. 나가. 박 대표의 단호한 말에 민수가 회의실을 나갔어요. 이 사장님, 박 대표가 다시 우리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책임지고 나머지 직원들도 징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당신 생각은 어떻소? 저는 무릎 꿇고 있는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죠. 어제 그 여직원은 울고 있었고 강 팀장은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어제 우리한테 뭐라고 했죠? 거지 같다고, 청소하는 분들만도 못하다고 했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입을 모아 사과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봐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당한 모욕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우리는 4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어요. 막노동과 공장 일을 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 시절을 잊지 않으려고 검소하게 사는 겁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있다는 걸.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강 팀장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박 대표를 쳐다봤어요. 박 대표? 네, 이 사장님. 한 달 드리겠소. 한 달 안에 매장을 완전히 정비하시오. 직원 재교육, 응대 매뉴얼 제작성,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들한테 직접 찾아가 사과하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점검하겠소. 그때도 문제가 있으면 그땐 정말 계약해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대표가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프리미엄 모터스 매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도 평소 옷차림 그대로였죠. 매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리셉션 데스크에 새로운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차량 구경하러 오셨나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아니, 우리는 혹시 건물주이신 이 사장님 부부 되시나요? 직원이 우리를 알아봤어요. 명찰을 보니 고객만족팀 김지혜라고 적혀 있었죠. 강 팀장님께서 오시면 바로 모시라고 하셨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 강민호 팀장이 나왔어요. 한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이 사장님, 사모님, 오셨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매장이 많이 바뀌었네요.
실제로 매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리셉션 데스크에 모든 고객은 소중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죠. 네, 박 대표님 지시로 모든 걸 바꿨습니다. 직원들 전원 재교육 받았고요. 응대 매뉴얼도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강 팀장이 우리를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팀장이 벽면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고객의 소리라는 게시판이 있었고 여러 장의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죠. 지난 한 달 동안 받은 감사 편지들입니다. 예전에 저희한테 불쾌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사과드렸거든요. 편지들을 읽어보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팀장님이 직접 찾아와 사과하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소. 남편이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민수라는 직원은 어떻게 됐소? 아, 강 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해고된 후에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요. 일주일 전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밤늦게 허름한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저는 박 대표님한테 말씀드렸고 대표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신 3개월 수습 기간을 두기로 했고요. 지금은 어디 있소? 창고에서 차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창고 쪽에서 한 젊은이가 걸레를 들고 나왔어요. 민수였죠. 민수가 우리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도. 민수 씨,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지. 네,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됐소. 앞으로 잘하시오. 민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어요. 우리는 매장을 둘러보며 여기저기 변화된 모습들을 확인했어요. 직원들의 태도, 매장 분위기, 고객 응대 방식, 모든 게 달라져 있었죠. 이 사장님, 박 대표가 어느새 매장에 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바뀌었소?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 전 지점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은 유지하겠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대표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 사장님, 사모님, 이번 일은 저희한테 정말 큰 교훈이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배운 게 있소. 남편이 말했어요.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화내지 말고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요.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우리는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프리미엄 모터스 앞을 다시 지나게 됐어요. 여보, 저기 좀 봐요. 매장 앞에 웬 노인 부부가 서 있었어요. 70대쯤 돼 보이는 분들이었죠. 옷차림은 평범했어요. 우리는 차를 세우고 잠시 지켜봤어요. 어서 오세요. 강 팀장이 직접 나와서 노부부를 맞이했어요. 차량 보러 오셨나요? 편하게 둘러보세요. 아니,
우리가 이런 데 와도 되나 싶어서 노인 할아버지가 주저하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고객님을 환영합니다. 어떤 차를 찾으세요? 강 팀장의 밝은 미소에 노부부가 조심스럽게 매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잘하고 있네요. 남편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이번 일로 우리도 배운 게 있는 것 같소? 뭔데요?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는 거요. 기회만 주면. 맞는 말이었어요. 강민호 팀장도 민수도 다른 직원들도 모두 변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좀 변해야 할 것 같소? 우리요? 그래요. 너무 검소하게만 살 게 아니라 가끔은 좀 더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남편이 껄껄 웃었어요. 40년 동안 악착같이 산 거, 이제 좀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소? 저도 웃음이 났어요. 그럼 우리도 차 한 대 살까요? 새 차로? 그러죠. 내일 다시 가봅시다. 이번엔 제대로 차를 사러. 다음 날 우리는 다시 프리미엄 모터스를 찾았어요. 이번에도 평소 옷차림 그대로였죠. 어서 오세요. 아, 이 사장님. 강 팀장이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차 사러 왔소. 네. 진짜요? 우리도 이제 새 차가 필요해서 말이요. 강 팀장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량을 둘러봤어요. 강 팀장은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줬죠. 이 차는 연비가 좋고요. 이 차는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어르신들께 편한 차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요. 남편이 한 차를 가리켰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죠. 이거 좋네요. 이걸로 하겠소. 좋은 선택이십니다. 제가 바로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데 창고에서 민수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차 구매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소, 민수 씨. 요즘 어떻소?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식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잘 됐네요. 앞으로도 잘하시오. 네, 두 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나오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뿌듯하오? 네, 좀 그래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전 모욕을 당했던 그 매장에서 이제는 웃으면서 차를 사고 나오다니. 여보, 왜요? 사람은 정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소. 우리가 그걸 증명했잖소.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우리는 새 차를 샀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도 얻었다.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나, 우리는 여전히 검소하게 살 것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어떤 옷차림으로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6개월 후 프리미엄 모터스는 지역 최고의 고객 만족도를 자랑하는 매장이 됐어요. 강민호 팀장은 본사로 발령받아 다른 지점의 CS 교육을 담당하게 됐고, 민수는 최우수 신입사원상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가끔 그 매장을 지나갈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곤 합니다. 한 번의 모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가장 큰 교훈을 주는 순간이 되기도 하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적 없으세요? 댓글에 어떤 억울한 경우를 당하셨는지 서로 얘기 나누며 화를 다독여 보세요.